괜찮아 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 괜찮아 등등등등등 등등등등등. 용우야, 놀리지 마. 나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네 말은 회사 사람들이 하는 부탁을 거절 못하고 계속 괜찮다고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너를 희생한다는 거지? 일이 많아 죽겠는데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괜찮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괜찮습니다. 나 사실 하나도 안 괜찮거든. 미우야, 그거 병이야. 괜찮아 병.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윗사람 말에 무조건 넷만하는 넷병이랑 부탁을 거절 못하는 괜찮아 병이 유행이라더라. 불합리한 부탁 같은 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안 괜찮다고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 사람은 나한테 기대를 하고 부탁할 텐데 내가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실망할 거잖아. 그러다 보면 나를 싫어하게 될 거고 회사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 것 같아.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와, 천하의 김미우가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철이 들은 거야? 너 중고등학생 때는 안 그랬잖아. 최영우, 너도 회사 다녀보면 나처럼 될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못 모르던 학생 때가 좋았지. 그러게, 나도 취업 준비 중인데 걱정이긴 하다.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내일도 부탁 거절 못하고 새벽 일찍 회사에 출근해야 돼. 이제 좀 안 괜찮고 싶다. 맞다, 내가 우울증 걸렸을 때 도움받은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 안 아파 제약회사 이창규? 무슨 약 같은 거 주는 거야? 나는 우울증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준 약 먹고 괜찮아지긴 했어. 너는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네 이야기는 해둘게. 그래? 고맙다. 이제 회사 얘기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 여기는 내가 살게. 김미호씨? 이창규 씨인가요? 반갑습니다. 약속시간 10분 전인데도 미리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니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커피 주문할까요? 용호씨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부탁에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게 고민이시라고. 맞아요. 영호는 그걸 괜찮아 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도 괜찮다고도 거절 못하고 야근하러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돼요. 괜찮아 병이라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행위랍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끝에는 미우씨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건 저도 알죠. 근데 안 괜찮다고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이 감정 해방제를 마셔보시겠어요? 이걸 마시면 진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게 돼서 거절이 쉬워지실 겁니다. 그게 용우가 우울증 걸렸을 때 마시고 효과를 받았던 약인가요? 뭐 비슷한 약입니다. 저희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이죠.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미우씨, 이번에도 부탁해서 미안한데 내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말 근무 좀 대신 서줄 수 있을까? 괜찮지? 아, 최 대리님 또 부탁하네. 이번 주말에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안 괜찮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뭐. 미안. 뭐야? 거절해도 별거 없잖아. 나는 감정해방제 덕분에 회사 사람들의 무리한 부탁을 더 이상 괜찮다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고 잘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에게 실망할까봐 겁이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거절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쿨하게 받아들여주고 오히려 나를 강단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었다. 드디어 6시다. 오늘도 칼퇴근해야지. 미우씨,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미우씨가 오늘 야근 좀 해줘.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일찍 가봐야 돼서요. 급한 일이야? 웬만하면 미우씨가 해줬으면 하는데 다른 팀원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네, 중요한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뭐 어쩔 수 없지. 다른 팀원한테 부탁하지 뭐. 그럼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중요한 일은 무슨 중요한 일. 그냥 집에 가서 게임하면서 쉴 건데 이렇게 부탁 거절하기 쉬운 걸 그동안 나는 왜 바보처럼 다 들어주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 약 진짜 효과 좋다. 그 사람 소개해준 용호한테 나중에 밥 한번 사야겠는걸? 저 아저씨 왜 바닥에 저러고 계시지? 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봐. 빨리 구급차 불러드려야겠다.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요. 뭐야?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입 밖으로 다른 말이 나온 거야? 나는 분명 구급차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불러드리자.
이미 다른 사람이 구급차 불렀나 보네. 그냥 가자. 근데 방금 뭐였지? 하지만 이 이상현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할머니에게도, 몸이 편찮으시다며 병원 좀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에게도,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와줄 수 있냐는 친구의 부탁 등 나는 더 이상 회사 사람들의 불합리한 부탁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 사람들의 부탁까지도 마치 거절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거절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괜찮아 병 때문에 감정 해방제를 마셨던 김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우씨. 잘 지내고 계시죠? 내일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상해져서요. 그럼 내일 점심쯤에 한국공원에서 뵐까요? 미우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봐요. 당신이 준 약 도대체 뭐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당신이 준 그 감정 해방제 때문에 모든 부탁을 거절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제 아무도 돕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김미우씨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감정 해방제는 당신의 가면을 벗기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약이에요. 제 진짜 모습이라니 말도 안 돼요. 당신이 준 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건데, 그리고 저를 얼마나 한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김미우씨 같은 사람은 지나간 일은 금방 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당신이 저를 안다고요? 학교 다닐 때 당신은 제게 매일같이 부탁했죠. 숙제를 대신해 와라. 매점에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체육복 좀 빌려와라. 교과서 좀 빌려와라. 돈 좀 빌려줘라. 그때 당신이 한 건 부탁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당신... 설마 서울중학교 이지민? 분명 명함에는 이창규로 돼 있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름을 바꿨는데 난 중학교에서 널 만난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 미안해 지민아. 그때는 내가 못 모르던 때라 나중에 사과하려고 했는데 네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 누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몇 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 그래도 그때 집에서 공부한 덕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제약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됐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항상 너에게 복수하는 꿈을 꾸며 살았어. 그러다 며칠 전에 영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미우가 착한 척을 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 내 명함을 줬다면서. 그때 마침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약 중에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출시 못한 약이 떠오르지 뭐야? 그게 네가 먹은 감정 해방제야. 미안해 지민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를 원상태로 돌려줘. 김미호, 중학교 때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대해. 더 이상 착한 척 가면 쓰지 말고. 역겨우니까. 지민아 제발. 사장님이네. 왜 하필 지금? 근데 사장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시지? 네, 사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미우씨, 주말에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문제가 생겨서 미우씨 팀 전체가 지금 당장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박 팀장이 부탁해서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지금 회사로 출근해 주시겠어요? 가야 돼.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야. 빨리 당장 간다고 말해, 김미우. 싫습니다. 못 가요. 주말에 갑자기 출근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이면 다예요? 박 팀장이 김미우 씨한테 대신 전화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네요. 요즘 팀장이랑 팀원들이 무슨 부탁을 해도 미우 씨가 다 거절한다고 불만이 많더군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사장님,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김미우 씨, 미안하지만 더 이상 우리 회사에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해요. 안 돼! 이게 무슨 일이라? 요즘 우리 동네에 연쇄 실종 사건이 자주 일어나네? 이 정도면 누가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나도 빨리 집에 가야겠다. 대낮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괜히 밖에 있다가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 어쩐지 여기 공원에 사람이 없더라. 왜 갑자기 어두워지지? 으아! 여기 어디야? 이 철창문 다 뭐야? 저기 괜찮아요? 네, 근데 누구세요?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저희도 당신처럼 여기 납치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녹색 감옥 아니었습니다. 녹색 감옥이요? 이제 이 젊은이까지 정신을 차렸으니 한 사람씩 어떻게 하다 납치된 건지 말해보자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납치한 자식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저는 군인입니다. 휴가를 나와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누군가에게 제압당해 납치됐습니다. 저를 납치한 자식 보통 놈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를 가던 길이었는데요. 누가 저한테 예쁘다고 말하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무언가가 저를 덮쳤어요.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이곳이더라고요. 저는 운동선수라 곧 있을 대회 준비 때문에 계속 뛰면서 훈련 중이었는데 갑자기 납치를 당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 짓인지도 못 봤어요. 저는 꿈이 가수라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노래 연습 중이었어요. 밖에서 연습하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노래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저도 누가 뒤에서 덮쳐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였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나를 이곳으로 납치한 것 같아. 저는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납치당했어요. 어쩐지 동네에 실종사건이 자주 일어나던 게 다 저희를 납치한 사람 짓이었나봐요. 뭔가 이상해. 우리 중에 연결고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설마 그냥 무작위로 납치한 건가?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이대로 여기 갇혀있을 수 없잖아요. 일단 우리를 납치한 사람이 나타나야 뭐가 진전되지 않을까요? 분명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에 가뒀겠죠. 뭐야, 지진이야? 저기 위 좀 보세요. 다른 녹색 감옥이 내려오고 있어요. 저기 안에도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요! 일어나 보십시오! 저기요! 잠시 뒤 내가 갇혀있는 녹색 감옥 옆으로 내려온 이들도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정신을 차리자마자 우리에게 여기가 어딘지 물었고 우리는 혹시나 그들에게서 납치범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그들이 어떻게 이곳에 납치된 건지 물어봤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도 납치범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은 저녁을 먹고 잠시 앉아서 쉬고 있다가 납치를 당했고 한 사람은 밖에서 친구와 큰 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납치를 당했고 한 사람은 밤늦게 헬스장을 가던 중에 납치를 당했고 한 사람은 저녁을 포장해 집에 오던 중에 납치를 당했고 한 사람은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후레쉬를 켜고 집 밖에 나왔다가 납치를 당했고 한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춤 연습을 하다가 납치를 당했다고 했다. 그나마 확실한 사실은 내가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은 낮에 납치를 당했고 반대편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은 밤에 납치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녹색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철창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이곳에 납치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고 어떤 이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운동을 했고 어떤 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녹색 감옥을 분석하며 탈출할 방법을 구상했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명상을 했고 어떤 이는 잡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잠을 잤고 어떤 이는 패닉이 왔는지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 또 한 번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또 지진이다. 설마 녹색 감옥이 하나 더 내려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옆을 보십시오. 설마 저 사람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이곳에 왔는데 왜 옆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거죠? 이봐요.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는지 소리쳐서 알려주세요. 방금 비명소리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 아니었어? 우린 다 죽었어. 죽었다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옆에 있던 녹색 감옥이 위로 올라간 지 한참 됐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린 다 죽었어. 죽었다고. 잠깐 조용히 해봐. 다시 온다. 녹색 감옥이 올라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모두 제 뒤로 붙으십시오. 함께 힘을 합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오든 맞서 싸웁시다. 으아! 저기 벽 좀 보세요. 저기 걸려있는 거 아까 그 사람들 아니에요? 어떡해. 이건 말도 안 돼. 아빠, 이제 낮에 잡은 애들 표본으로 만들 차례예요. 그래, 내장 재고해야 되니까 빨리 가져와. 얼른 하고 자게. 그러니까 아빠가 방학 숙제는 미리미리 하라고 했잖아. 여기에는 사마귀, 호랑나비, 메뚜기, 매미, 무당벌레, 거미, 그리고 표본함에는 저녁에 잡았던 모기,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새똥구리, 반딧불이, 나방 이것들을 다 표본으로 만들어서 방학 숙제로 가져가면 선생님한테 칭찬받겠지? 은지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며칠 전에 우리 옆집 사는 할머니가 구독사 하셨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아들이 할머니랑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와봤더니 돌아가 계셨다면서. 맞아.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꿈에 옆집 할머니가 나오고 가위도 자주 눌려. 왜? 할머니가 꿈에서 너를 괴롭혀? 모르겠어. 할머니가 나오는 건 분명한데 꿈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깨어나면 식은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아무리 남이라도 옆집 사는 분이 돌아가신 게 은근히 신경 쓰였나 보네. 그 할머니랑 자주 마주쳤을 거 아니야. 바로 옆집 살았으니까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 가끔 과일도 주시고 했었는데. 정 불편하면 침대 주변에 소금이랑 팥을 둬봐.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이잖아. 그런 미신 같은 거 잘 안 믿긴 한데 그래도 참고할게. 그래, 잠은 푹 자야 돼. 어? 왜 그래? 뭐 놓고 왔어? 미우야, 저기 칠가이 캐릭터처럼 서 있는 남자 알아? 칠가이? 아니, 처음 보는데. 근데 칠가이가 뭐야? 우리 동네에서 좀 유명한 남자인데 저렇게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느긋하게 가만히 서 있는다고 사람들이 칠가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더라고. 오, 그래? 저 사람이 저기 자주 서 있나 봐. 아니, 매일 서 있는 곳이 달라.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저렇게 서 있어. 오늘은 여기 서 계시네. 진짜 특이한 분이다. 근데 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래? 아닌 듯인가?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 괴담 같은 게 많이 생겼더라고. 괴담? 빨간 마스크 괴담 같은 거? 저 사람한테 말을 걸면 저주에 걸린다거나 주머니에 흉기를 숨기고 있다거나 실제로 손이 없어서 팔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거나 이런 이상한 괴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별의별 괴담이 다 있네. 근데 그런 소문이 생길 정도면 저 사람한테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땡굴뜨기에 연기 날 일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표정도 이상하고 계속 저렇게 서 있는 것도 이상하고 나도 혼자 길 가다가 저 사람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간다니까. 뭔가 분위기가 무서워. 진짜 괴담처럼 주머니에서 흉기라도 꺼내면 어떡해. 연지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생기면 이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미우야. 미우씨, 오늘 칼퇴했는데 오랜만에 한잔할까? 아니요. 오늘 여자친구한테 가봐야 돼요. 여자친구가 요즘 가위에 자주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가위? 자는 방향을 한번 바꿔봐. 나도 가위 눌릴 때 자는 방향을 바꾸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자는 방향이요?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미우씨, 여친이랑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 얼른 결혼해야지. 여자친구랑 내년에 하려고 얘기 중이긴 해요. 어? 저 남자 여기도 왔네? 그러게, 저 아저씨 오늘은 여기 있네? 대리님도 저 남자 아세요? 제 여자친구 동네에서는 저 남자가 칠가이인가 모시기로 불린대요. 저 남자 유명하지. 맨날 이곳저곳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느긋하게 가만히 서 있는 걸로. 말고도 대꾸도 안 해. 도대체 왜 저렇게 서 있는 거래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에 대한 괴담도 들어보셨어요? 무시무시하던데. 아, 그 괴담? 그거 다 헛소문이더라고. 헛소문이요? 뭐 보거나 들으신 게 있어요? 한 번은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저 남자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는데 괴담이랑은 다르게 두 손도 다 붙어있고 주머니에 흉기 같은 것도 없었대. 대신 주머니에 하얀 가루 같은 게 잔뜩 들어있었다더라. 하얀 가루요? 그게 뭐였어요? 그건 나도 자세히 모르겠네. 나도 들은 거라. 근데 저 남자 왜 저 건물을 계속 보고 서 있는 거지? 저기 얼마 전에 2층에서 불난 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한 명 죽었었잖아. 저 남자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에요. 신경 꺼. 가던 길이나 마저 가자고. 그 후로도 나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 남자를 종종 목격했다. 다리 위, 버스 정류장, 사거리 길가, 가게 앞 등 칠가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여유로운 표정을 한 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느긋하게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지야. 미우야,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왜? 또 가위 눌렸어? 그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어. 그래서 우리 집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고. 뭐? 당장 갈게. 혹시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진짜 저 남자가 연지 집 앞에 서 있네. 아저씨,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요, 제 말 안 들리세요?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해달라니까요. 도대체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라는 거야? 이동 안 하시면 제가 강제로 끌어냅니다. 빨리 여기서 나오시라니까요. 도대체 바지 주머니에 뭐가 들었길래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거예요? 아이 짜, 뭐야, 이거 소금이야? 으악,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그건 내가 묻고 싶다고요. 대체 남의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의식 중이었다고. 몸에
바지 주머니엔 소금을, 입엔 팥을 머금고서 몸에 적힌 언어로 테마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신이 다 망쳤어! 테마의식이라뇨? 그런데 왜 하필 여기서 그런 거래요? 저 빌라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지방령이 있어! 네? 고독사로 돌아가신 할머니요? 그래, 그 지방령을 가만히 뒀다간 빌라에 사는 누군가한테 빙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걸 막고 있던 거라고. 그럼 그동안 동네 이곳저곳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만히 서 계시던 게 다 테마의식 중이었던 거예요? 맞아, 나는 지방령을 쫓아내는 테마사야. 사람이 죽은 장소에는 지방령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여자친구가 이 빌라에 사는데 수상한 남자가 집 앞에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있고 해서 제가 오해했네요. 뭐? 여자친구가 이 빌라 안에 있다고? 얼른 여자친구한테 가봐.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테마가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다른 지방령이나 테마하러 가야겠다. 며칠 전에 옆 동네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나 가보지 뭐. 은지야, 괜찮아? 난 괜찮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밖에 있던 남자 알고 보니까 테마사더라고. 그동안 테마의식 하느라 가만히 서 있던 거래. 그 남자 주머니에서 소금이 엄청 나오고 입에서는 팥이 나오더라. 테마사? 얼마 전에 옆집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 할머니가 이 빌라 지방령이 되는 바람에 지방령을 테마하려고 서 있던 거래. 너 지방령이 뭔 줄 알아? 자신이 죽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죽은 장소를 계속 맴도는 귀신 아니야? 그럼 그것도 알아? 지방령이 자기가 죽은 장소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죽게 하면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김미호,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방 출장 끝내고 집에 가는 중인데 잠 좀 깰 겸 심심해서 전화했다.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지방 출장 많아서 이직한다며. 그냥 다니고 있지. 그래도 월급 좀 올라서 이번에 중고차 한 대 싸게 뽑았어. 장거리 운전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새 차로 사지. 안 그래도 다음에는 새 차 사려고. 중고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차 뒤쪽에서 잡소리가 들려. 차 뒤쪽에서? 무슨 소리길래? 운전하다 보면 뒤쪽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나마 가끔 들리는 거라 그냥 참고 타고 있어. 야, 혹시 그 소리 날 때 차에 귀신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그런 뉴스 본 적 있잖아.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차 전주인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가뜩이나 집까지 가려면 1시간은 더 운전해야 해서 피곤해 죽겠구만. 그냥 너 졸린다고 하길래 무서운 이야기 좀 해봤어. 안 그래도 나 자아돼서 전화 끊어야 돼. 부럽다. 잘 자라. 그래, 운전 조심히 해. 졸음운전하다 사고 내지 말고. 얘는 걱정을 하는 거야? 저주를 하는 거야? 또 시작이네. 도대체 저 소리가 왜 나는 거지? 차 뒤쪽에 문제라도 생겼나? 경고등은 안 뜨는데? 차에 귀신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그런 뉴스 본 적 있잖아.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차 전주인이. 에이, 아닐 거야. 내일 당장 정비소 가서 점검 받아봐야겠다. 아, 눈부셔. 저 차 뭐야? 왜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는 거야? 눈 아프게. 내가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설마 빨리 가라고 나한테 눈치 주는 거야? 이 산길에서 과속하면 사고 난다고. 아, 진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갓길을 잠깐 세우고서 이 차 먼저 보내야겠다. 어? 저 차 왜 저래? 추월 안 하고 왜 나 따라서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저기요, 추월도 안 하실 거면서 왜 상향등을 깜빡이세요? 가뜩이나 길도 위험한데 사고 날 뻔했잖아요. 당신의 트렁크에서 귀신을 봤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뒤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차 트렁크가 열리더니 그 안에서 뭔가 사람 같지 않은 여자 같은 형태랑 눈이 마주쳤다고요. 그건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실 것 같아 상향등을 계속 켜서 알려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귀신이요? 설마 내 차 트렁크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이상한 소리가 난 건가? 저기 같이 트렁크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어요. 같이 보시죠. 휴, 아무것도 없네요. 잘못 보셨나봐요. 어? 미안하지만 내 죄를 뒤집어 써줘야겠어.
누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어제 새벽 공포산 폐탈길 도로에서 30대 남성 김씨가 몰던 차량이 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가 차량을 조사하던 중 트렁크에서 여성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차량의 소유자인 30대 남성 김씨와 트렁크에서 발견된 여성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SD카드도 제거했고 지문 같은 것도 남긴 것도 없고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고 이 정도면 안 걸리겠지? 아 졸려. 괜히 술 한잔 주는 거 얻어마셨네. 설마 이런 산골에 음주단속 하겠어?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근데 너무 졸린데. 안돼! 어떡해. 방금 사람 아니지? 제발 고라니여라. 제발. 안돼. 진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여자 숨을 안 쉬어. 어떡하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떡해. 나 술 마셨단 말이야. 걸리면 내 인생 끝난다고. 목격자도 없고 주변에 CCTV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 여자를 트렁크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생각하자. 저 여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저수지에 던져? 산에 묻어? 안 돼. 그래봤자 실종 신고 돼서 경찰이 저 여자를 죽인 사람을 금방 찾을 거란 말이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저 차는 얼마나 좋을까?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고 나는 음주운전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앞차랑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까? 잠깐만. 앞차랑 상황을 바꾼다고? 여기가 산 배탈길이니까 잘하면 될지도? 그런데 저 차를 어떻게 세우지?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 그 방법이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는 거야. 아이고 허리야. 여기로 이사와서 괜히 돈 아낀다고 침대 안 사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잤더니만 허리가 너무 아프네. 더 이상 바닥에서 못 자겠어. 계속 바닥에서 잤다간 어린 디스크 생길 것 같아.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저렴한 매트리스라도 하나 사야지. 일단 출근이나 하자. 아직도 허리가 뻐근하네. 오늘은 이불을 더 두껍게 깔고 잡아야겠다. 매트리스다. 이 매트리스 버린 건가? 쓰레기들 옆에 둔 거 보면 버린 것 같긴 한데 상태도 새 것처럼 깨끗하고 심지어 비싼 브랜드 거잖아. 집도 가까운데 이거 내가 가져다 쓸까? 어차피 버리려고 내놓은 거니까 내가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허락은 받아보자.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 어차피 매트리스 없어지면 쓰레기 수거해간 줄 알겠지? 우와 미쳤다. 매트리스가 꽤 무겁구나. 어떻게든 엘리베이터까지 들고 가보자. 아이고 어깨야. 어깨 빠지는 줄 알았네. 그래도 쓰레기들이랑 같이 썼으니까 탈취제 좀 뿌려야겠다. 얼떨결에 좋은 매트리스가 생겨버렸네. 완전 개이득이잖아. 한번 누워볼까? 오랜만에 매트리스에 누워서 그런지 바닥이랑 차원이 달라. 오늘부터 꿀잠 잘 수 있겠는걸? 며칠 동안 매트리스에서 잔 덕분에 아침이 다 개운하네. 역시 잠자리가 중요하긴 한가 봐. 경찰이네? 저는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저기 내가 매트리스 주워갔던 집인데? 뭐가 없어지신 건가? 설마 내가 매트리스 가져간 걸 신고한 거 아니야? 일단 모른 척 하자. 나중에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하면 버린 건 줄 알고 가져왔다고 하지 뭐. 그러나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내가 매트리스를 주워갔던 집 앞에 경찰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고작 매트리스 하나 없어진 걸로 경찰이 계속 돌아다니는 게 이상해서 하루는 경찰에게 물어봤다. 안녕하세요. 이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요즘 경찰분들이 계속 여기 있으시네요. 이 집에 사시는 여성분이 실종되셔서 수사 중입니다. 혹시 이 여성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잠을 자기만 하면 노랫모를 가위에 눌리는 것이었다.
더 소름 돋는 건 가위에 눌릴 때마다 경찰이 사진으로 보여준 여자가 나를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평소에 가위 한 번도 안 눌리던 내가 그 집에 사는 여자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며칠 사이에 계속 가위에 눌리고 있어. 설마 이 매트리스가 그 여자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도저히 안 되겠다. 매트리스 아깝지만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자. 영차! 이게 무슨 냄새야? 매트리스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어? 여기에 매트리스를 꿰맨 자국이 있네? 뭐지? 으아! 이 여자 실종됐다던 그 여자 아니야? 이 사람이 왜 매트리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혹시 저는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 살인사건에 휘말린 것 같은데? 얼른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비명 소리가 들려서요. 우와, 경찰이다. 살았다. 잠시만요. 매트리스 안에 매트리스 안에 뭐요? 젠장, 이놈의 옆였네. 바람 피운 거 혼내주려고 살짝 목을 조른다는 게 그냥 죽어버렸잖아. 무슨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어?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산에 묻어? 아니면 강에 던져? 아니야, 뭐라든 다 걸려버릴 거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저기 숨겨서 처리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유, 무거워. 여기에 잠깐 세워놓고 집부터 청소한 다음에 매트리스 처리하자. 이 시간에 누구지? 뭐야, 쟤 누구야? 이 동네 사람 같은데 왜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지? 어라? 매트리스를 훔쳐가잖아. 못 가져가게 막아야 돼. 잠깐, 아니지. 잘하면 저 자식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쟤 어디 사는지 좀 알아두자. 박미영 씨 어머니가 박미영 씨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아내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시체가 부패되는 냄새 때문에 이 자식이 알아차릴 때가 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돼. 근데 현관문을 어떻게 열게 만들지? 망했다. 매트리스 안에 봤나봐. 이제 어떡해? 그래, 경찰인 척 해보자. 경찰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비명소리가 들려서요. 오늘 아침 서울시내 한 원룸에서 며칠 전 실종됐던 30대 여성 박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의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 김씨의 집에서 박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김씨 역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김씨의 지문이 검출된 것을 토대로 김씨가 박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박씨의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이에 경찰은 김씨가 내연남이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죽은 놈한테 내 살인을 뒤집어 씌우는 거에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게 누가 매트리스를 가져가래?